안녕하세요. SOS랩 대표이사 정지성입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다 기술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최근에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FSD라고 그 완전 자율주행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그걸 만불, 우리 하나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넣었을 때 이제 자율주행을 누릴 수 있다. 정말 그게 현실이 됐다라고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기술의 안전성과 그래서 정말 이게 안전하고 상용화가 되는 걸까? 카메라만으로 충분할까? 특히 저희와 같은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라이다 is doomed 이렇게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라이다는 정말 필요 없다. 그리고 최근 인터뷰에서는 혹시 공짜로 준다면 라이다 쓸 생각 있니? 라는 질문에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난 관심 없는데 이렇게 이제 TV 인터뷰가 나와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벨로다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라이다 스타트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루미나 아이바 이어서 또 상장을 준비하면서 어떤 라이다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관심이 굉장히 커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실제 글로벌 라이다 회사들의 현재 동향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먼저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참 믿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건 그래서 그 테슬라 모델 3가 약 1년에 한 번 정도 큰 사고가 납니다. 최근 6월에 대만의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흰색 트레일러를 다이렉트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라이다 센서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더 지난 해에는 야간에 그 순찰을 하는 미국의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어두워서 카메라 보기 힘들었었나? 만약에 라이다가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더 잘하면 잘할수록 라이다의 가치, 라이다의 안전성에 대한 이슈도 같이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라이다는 카메라와 레이더와 뭐가 다른가? 왜 그래서 더 안전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원리적인 얘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저를 찍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신호의 색깔 정보, RGB 데이터를 얻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상에 대한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좋으나,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지금 3D인지 아니면 제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다 하라도 어떤 그 공간에 대한 3D 형상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그 스쿨존에서 엄마 손을 잡고 간 아이를 바닥에 그려 놓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전방에 누가 있나 하고 잠깐 브레이킹을 하는 것처럼 실제 테슬라 카메라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착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둡거나 밝거나 갑자기 이제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터널을 막 빠져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카메라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안전한 센서가 필요하다. 또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는 전파를 이용해서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합니다. 근데 그 파장의 특성상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전방에 뭐가 있다는 아는데 그래서 그게 뭐지? 구분하는 그 해상도가 떨어져요. 반면에 라이다 센서는 저희가 그 레이저 포인터 생각하시면 이렇게 한 점씩 콕콕콕 찍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장거리에 있는 거를 어두울 때도 잘 찍을 수 있으면서 고해상도로 찍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센서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왜 앨런 머스크는 라이다 스톰 그거 정말 필요 없다. 그런 상황인 건지. 그래서 심플하게 하면 라이다가 있으면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요. 어두운 데도 찍을 수 있는데 문제는 비싸다. 두 번째는 내구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사이즈도 크다. 안 예쁘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라이다 회사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표적인 센서 제가 수중에 있는 거 몇 가지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 버전은 이런 형태로 어떤 모터가 들어있는 방식의 어떤 라이다들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모터와 거울을 이제 회전시키는 방식.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벨로다인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그 구글 웨이모 차량 보면 위에 머리가 이렇게 계속 회전하는 형태의 라이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장 초기에 나온 모터 회전 방식, 전체 회전 방식, 스피닝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멀티의 레이저를 적층을 해서 쏘는 부분과 받는 포토 디텍터를 같이 써서 이걸 전체 이렇게 회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일단 연구용으로는 좋다. 매핑하는 용도 좋다. 근데 만약에 1억 5천만 원짜리 내 비싼 세단이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데, 그게 머리에 택시처럼 달려있다. 그럼 누가 그 세단을 살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부터 이거는 이제 모터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2년을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모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내구성을 풀면서 사이즈도 줄이고, 이런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 나온 방식이 이런 맴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큰 거울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맴스 미러 방식으로 대표적인 회사가 이스라엘의 이노비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캐너를 작게 만들어서 더 컴팩트하고 이 맴스 미러는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양산도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작다 보니까 이게 툭 떨어졌을 때 쿵쿵 걸리는 충격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내구성적인 측면에서의 이슈와 화각이 좀 작다라는 한계가 있어서 이걸 여러 개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이노비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어떤 생산성과 그 생산하는 기술들, 그다음에 내구성 관련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스캐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면 어떤 색깔의, 어떤 파장대의 레이저가 유리할 것인가? 결국 레이저를 쏘는 걸 저희가 눈에 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 세이프티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결국 이 레이저 포인터에 있는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방을 측정을 하는데, 만약 이 레이저가 사람 눈에 들어간다. 그러면 눈이 실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에 안전할 정도의 적당한 파워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기준이 아이 세이프티고요. 아이 세이프티를 만족하는 측면에서 905나노미터라는 게 가능한가? 그러면 결국 파워의 제한이 있고, 파워의 제한이 있으면 측정할 수 있는 거리 한계가 있다. 반면 1550나노미터의 레이저는 가격은 현재 비싸지만 이 눈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장거리를 찍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루미나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1550나노미터의 라이다 같은 경우에 제 눈은 못 뚫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카메라는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그 라이다를 촬영하는 카메라가 망가졌다라고 기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 카메라라는 건 다른 자율주행차의 눈인데, 다른 자율주행차의 눈인 카메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면 결국 거기도 파워의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1550나노미터를 쓴다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러더라도 여전히 한계는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떤 라이다 회사가 그러면 정말 표준이 될 것인가? 여전히 어떤 춘추 전국 시대, 모터 방식의 라이다, 맴스 방식의 라이다, 그 다음 1550나노미터 라이다, FMCW 라이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라이다 회사가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그 다음에 저희 아시아, 중국에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여전히 그 표준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두들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차에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게 바로 이제 이건데요. 라이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냐.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카메라 옆에 있는 이 센서 안에 라이다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약 판매 중인 아이폰에 라이다가 들어갔고요. 그건 어떻게 됐냐면, 결국 이런 형태의 어떤 빅셀이라고 하는 레이저 모듈을
이런 어레이 칩 형태로 만들고, 똑같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 같은 SPAD, SPAD 디텍터 어레이 센서를 가지고 진짜 카메라처럼 만든다. 그러면 옆에 이런 조명이 달린 카메라, 플래시 달린 카메라 형태로 돼서 그게 사이즈가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게 현재 라이다 기술의 어떤 스테이트 오브 아트다. 예. 대신에 여기서의 한계는 작고 싸고 완성도 있게 양산도 되게 잘 만들었지만 이런 실내 공간에서 5m 정도로 측정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용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햇빛이 더 센 상황에서 최소 50m에서 200m까지 찍어야 되는 관점에서 어떤 기술의 혁신, 진보가 필요하고요. 그러니 그 방향성 측면에서는 이미 이렇게 카메라처럼 라이다 센서도 어떤 군더더기 하나 없이, 그리고 쏘는 칩, 받는 칩 앞에 광학계 렌즈 2개. 요게 지금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로 글로벌 이미지 센서 만드는 회사들, 뭐, 소니나 뭐, 캐논, 그다음에 온세미컨덕터 이런 회사들이 디텍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루멘텀, 뭐, 투식스, 오스람 이런 회사들이 빅셀 소자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같이 시스템 설계를 잘 해서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를 만드는 게 결국 이쪽 차량용 라이다에서도 하나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앨런 같은 경우도 결국 카메라를 지금 12개 쓰고 있거든요. 12개 쓰고 있고, 근데 그 카메라 사이즈에 내가 라이다 만들어서 넣어줄게. 근데 그게 이 정도 거리도 나오고 가격도 저렴해. 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고, 기존 카메라 만드신 분들은 이거는 라이다 카메라, 뎁스 카메라, 그러니까 거리가 나오는 카메라라고 볼 것이고, 저희 같은 라이다 스타트업에서는 야, 정말 꿈의 라이다,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가 나왔다 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그 다음 혁신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 카메라 회사들이, 자동차용 카메라 에이다스 회사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보면서 마지막 좀 챌린지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카메라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번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그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칩으로 만든 모비라이라는 회사가 초기 9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라이다 센서도 지금 카메라 센서처럼 최적화가 돼서 정말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은 AI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사람을 인지하는 기능들을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역만 더 잘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요즘 다 전기차로 돌아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AI 소프트웨어를 그 칩 안에서 저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는 최적화 기술을 넣어서 라이다와 같이 만들어내는 거, 이게 어떤 차량용 라이다의 어떤 방향, 표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라이다 세계 동향, 특히 자율주행 차량용 관점에서의 동향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